안녕하십니까.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승입니다. 오늘은 오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이는 재배 역사가 가장 오래된 채소 중에 하나입니다. 3, 4천년 전에 히말라야 산 기슭에서 야생하는 오이를 재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름철 날씨가 더울 때 시원한 오이 냉국은 더위를 식혀주고, 또 등산 가서 목이 마를 때 갈증을 해소해주는 그런 여름 채소죠. 그리고 또 숙취 해소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한때는 이 주전자에다가 소주를 붓고 거기다가 오이를 채 썰어서 넣고 조금 있다가 이렇게 마시기도 했습니다. 맛이 훨씬 부드러워지죠. 지금은 이제 소주 도수가 낮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오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이는 박과에 속하는 식물로 인도 북부를 원산지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 서부 지역에서는 적어도 3천년 전부터 이렇게 재배해 왔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인도에서 그리스, 로마로 이렇게 1세기경에 전해지고, 또 중국을 통해서는 동아시아로 이렇게 전해졌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에서 1세기에 이렇게 재배했다는 기록이 있고, 또 프랑스에서는 9세기, 영국에서는 14세기, 북아메리카에서는 16세기에 오이를 재배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오이는 서역에서 이렇게 중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오랑캐 호자를 이렇게 붙여서 처음에는 호가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옛날 오이는 익으면 노랗게 변하죠. 그래서 현재는 이 중국에서도 이렇게 오이를 황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황가 외에도 이제 왕과 자과라는 그런 별칭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옛날 오이를 조선오이 또는 노각오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 현재 재배하는 오이보다는 겉껍질이 좀 부드럽고 수분 함량이 적으면서 열매가 굵고 크면서 쓴맛이 좀 덜하다고 합니다. 완전히 익을 때까지 두었다가 수확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오이가 들어온 시기는 1500년 전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일신라 시대에 오이와 참외를 재배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 또 해동 역사에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또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서 발굴된 기원전 1세기경의 유물에서 오이씨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오이가 들어온 시기를 훨씬 이전으로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그 옛날 오이하고는 많이 달라서 개량을 많이 해서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현대 우리가 먹는 오이 품종은 크게 치청 오이하고 다다기 오이로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치청 중에서도 가시가 이렇게 많이 있으면 가시 오이라고 부르고, 가시가 없으면 청장 오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치청계열 오이는 수분이 많고 생으로 먹으면 시원한 맛이 좋은 반면, 다다기는 이 단맛이 더 있고 향이 짙으면서 아삭해서 절임류에 많이 쓰입니다. 오이는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채소 중에 하나죠. 이 독특한 향을 가지고 있으며 엘라테린이라는 쓴맛을 내는 그런 성분이 있습니다. 맛은 시원하고 약간 담백하면서 단맛이 약간 나죠. 이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갈증이 날 때 기호식품으로 무난하고, 또 익히지 않고 차게 요리하는 것에 더 어울리는 그런 식재료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시원한 성질을 이용해서 불에 데이거나 햇볕에 탄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 쓰기도 합니다. 오이의 명칭은 외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옛날에는 오이를 물회라고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외에 무르익다 성숙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어서 성숙과 다산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세종실록 지리지하고 신정 동국 여지승남에 나오는 설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신라 말기와 고려 초기 풍수지리설에 대가했던 도성국사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도성국사의 어머니가 처녀 때 이 오이 하나가 간음천을 따라 내려오자 건져 먹었는데, 그걸 먹고 임신을 해서 애를 낳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모가 부끄럽게 생각을 해서 낳은 아이를 숲에다 버렸는데, 딸이 몰래 찾아가 보니까 비둘기가 날개로 아이를 덮고 보살피고 있어서 범상치 않는 아이라고 여겨서 다시 데려와 키웠는데, 그가 바로 도성국사라고 합니다. 그 후에 아이를 버렸던 곳은 마을이 되어서 이 비둘기 숲이라고 해서 구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도성국사는 15세에 출가해서 스님이 되었는데, 풍수지리학에 능통해서 왕건의 탄생을 예언하고 후에 그를 도와서 고려를 건국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태어난 곳은 낭주의 구림천으로 지금 전남 영암군에 해당이 됩니다. 고려사 열전에도 비슷한 이런 설화가 나옵니다. 오이는 옛날부터 다양하게 활용해 왔습니다.
고대 서양에서는 오이를 남자들에게는 정력제, 강량제로 이렇게 여겼다고 하고 여인들에게는 성숙을 촉진하는 그런 채소로 여겼다고 합니다.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오이가 정신적으로 강인한 힘을 주는 그런 채소라고 여겨서 전투에 나가는 병사들에게 오이 피키를 먹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세기 무렵에 로마 역사가이자 장군으로 박물지를 저술한 플리니우스는 오이즙이 여성들의 생리를 잘 통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레오파트라는 오일을 이용해서 피부 관리를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이 기록으로 봐서 오이는 옛날부터 피부 미백과 보습을 위한 채소로 인식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열매 꼭지를 말려서 이렇게 갈아가지고 쓰기도 하고, 또 씨는 달이거나 아니면 생즙, 술을 담가서 이렇게 약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이 삼복 더위에 먼 길을 떠날 때는 오이를 가지고 떠났는데, 이 무더위에 갈증이 심하거나 더위를 먹으면 오이를 이렇게 먹으면서 이겨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등산 갈 때 오이를 먹는 거하고 같은 이치겠죠. 우리가 흔하게 먹는 오이 몇 가지 보겠습니다. 먼저 백다다기 오이인데요. 이 왼쪽 그 사진을 보면은 하얀색이 굉장히 많죠. 이 중부지방에서 주로 재배하는 그런 오이입니다. 이 주로 오이 소박이를 만들 때나 아니면 오이지, 피클 이런 절임류에 적합하고, 또 아삭한 맛도 있어서 오이 냉국이나 샐러드, 비빔국수를 만드는 데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청오이가 있는데, 남부지방에서 겨울철에 이 하우스 재배하는 그런 오이입니다. 전체가 이렇게 초록색을 띠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껍질이 약간 질기고 질감은 물러서 생으로 먹거나 또 양념이 잘 스며들기 때문에 무침 요리, 생채, 샐러드 등 바로 먹을 수 있는 요리에도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시오이가 있는데, 이 치청오이과에 속합니다. 이 치청오이보다 침이 더 튀어나와 있고 또 길쭉하면서 끝이 뾰족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껍질이 얇고 아삭하고 단맛이 있어서 냉국이나 샐러드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또 조선오이, 피클오이, 스낵오이도 있죠. 이 조선오이는 우리나라 재래종 오이입니다. 이 계량종보다는 늦게 열매를 맺고 10월까지 수확이 가능합니다. 일반 오이보다 겉껍질이 부드럽고 수분 함량이 적고 쓴맛이 좀 덜하죠. 장아찌나 김치 담그면 오랫동안 아삭한 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래 두면 이제 노랗게 이렇게 변하는데, 이것을 이제 늙은 조선오이, 즉 노각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피클오이는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재배하지 않는 그런 품종인데, 길이가 약 13cm 정도 됩니다. 침이 좀 많고 녹색을 띠고 있고 수확량이 좋다고 합니다. 서양에서 주로 피클을 담는데 많이 쓰는 그런 오이입니다. 그리고 또 현대에 와서 스낵오이도 많이 재배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미니오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계량종으로 침이 없고 매끄러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육질이 단단하고 아삭아삭하고 단맛이 덜어서 그냥 생으로 먹거나 피클 담기에 적합합니다. 오이를 고를 때는 표면에 돌기가 얼룩벌룩 선명하게 튀어나와 있고 쭉 뻗은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오이는 제 시기에 채취하는 것이 좋은데, 크기는 약 20cm 정도 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이 꼭지가 싱싱하고 또 가육이 단단한 것이 좋고, 이 오이가 너무 크게 되면은 씨방이 많아서 빨리 물러지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의 오이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엄지하고 검지로 잡았을 때 한 손에 잡히는 굵기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오이를 보관할 때는 이 신문지로 양 끝이 나오지 않게 말아서 밀폐 용기에 꼭지가 위로 가게 세워서 담아서 이렇게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오래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헌에 나와 있는 오이의 효능 보겠습니다. 일용본초에서는 가슴에 열을 제거하는 효능이 있어서 가슴이 답답하고 갈증이 나면서 열이 있는 증상을 해소하고 소변을 잘 통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전남본초에서는 열독으로 인한 피부염을 가라앉게 하고 가슴이 답답하면서 나는 갈증을 해소한다라고 했고, 식물과 치병에서는 오이는 수분이 많고 맛이 달다, 생것으로 먹으면 열을 내리고 갈증을 해소해 주지만은 습을 쌓이게 하기도 한다. 따라서 습진이나 각기병, 허종에는 병을 가중시키기도 하고, 어린이가 많이 먹으면 감충이 생기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본초수비에는 이 맛이 달고 시원하다, 열을 내리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며 해독작용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오이의 효능 보겠습니다. 오이는 성질이 차고 맛은 달다. 폐경, 비장경, 위장경으로 들어간다 라고 했습니다. 청열 이수작용이 있다고 했는데 청열 이수작용은 열을 내리고 소변을 잘 통하게 하는 그런 작용입니다. 이 열병으로 인해서 몸에서 열이 나면서 소변색이 붉고 잘 나오지 않거나 또 소변색이 너무 노란 그런 증상을 개선하고 수종을 가라앉히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염 해독 작용도 있다고 했는데 염증을 가라앉게 하고 독을 제거하는 그런 효능입니다. 이 눈이 충혈되거나 인후가 붓고 아프면서 이 통증이 있거나 또 물에 데여서 화상을 입었을 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번갈, 즉 가슴이 답답하면서 은근하게 열이 나는 그러면서 또 갈증이 나는 것을 번갈이라고 하는데 이 번갈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목구멍이 붓고 아픈 증상, 즉 인후통이죠. 그리고 동통, 화상 등을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위를 먹어서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있으면서 갈증이 나는 즉 번갈 증상이죠. 이런 증상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현대 영양학에서 말하는 오이의 효능도 보겠습니다. 오이는 플라보노이드 성분과 비타민, 칼륨 등을 함유하고 있고 이뇨작용도 있고 그래서 그 인체의 독소들을 잘 배출시켜주고 부종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비타민C는 또 알코올을 빨리 분해해서 체외로 잘 배출시켜줌으로 해서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항염증 성분도 있고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낮춰주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현대 생활 습관병에도 좋다고 합니다. 이 오이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비타민 K가 이렇게 풍부해서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비타민 K는 인체가 칼슘을 잘 흡수하게 해주는데 뼈와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또 변비에도 이렇게 좋은데 오이는 수분이 많고 팩틴으로 불리는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해서 장 운동을 촉진시켜서 배변이 잘 되돌아가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오이는 또 칼로리가 낮고 수분이 많죠. 이 지방과 나트륨이 적고 섬유질이 풍부해서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이의 주의사항 보겠습니다. 오이는 성질이 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찬 음식은 이 비위가 허약하고 복통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이 생리기간에 이 생리통이 있는 사람들도 이 찬 기운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생리통이 더 심해질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배가 차거나 병을 앓고 난 후에 체력이 떨어진 사람에게도 좋지는 않습니다. 감기에 걸린 사람은 설사와 함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기는 풍한감기를 이야기합니다. 한사가 몸에 침범했는데 이 찬 기운에 오이를 많이 먹으면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리고 또 오이에는 비타민C를 파괴하는 그런 효소가 들어있어서 비타민C가 많은 토마토나 고추, 브로콜리, 당근, 무, 배추하고 배합해서 함께 먹으면은 이 비타민C가 다 파괴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문헌에 나와 있는 오이를 이용한 약선 보겠습니다. 천금 요방에 보면은 사지에 부종이 있을 때 좋은 약선으로 늙은 오이 껍질 30g에다 물 2컵을 넣고 한 컵으로 줄 때까지 끓여서 하루 2, 3차례 연속으로 마신다라고 했습니다. 중위 식료 영양학에서도 몸에 열이 나고 갈증이 나면서 피부가 건조한 사람들에게 좋은 약선으로 오이에다가 두부를 잘게 썰어 넣어서 탕을 끓여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중위 식료학에서는 더위를 먹고 인후가 부어 열이 있는 사람에게 좋은 약선으로 오이를 썰어서 식초, 소금, 설탕에 무쳐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의식료학에서 또 수별로 인한 황달과 수정에 좋은 약선으로 늙은 오이 껍질을 물에 넣고 끓여서 걸러서 차로 마신다라고 했고 해상각방에는 어린이들이 열이 나면서 설사할 때 좋은 약선으로 오이를 꿀에 타서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오이를 이용해서 만든 요리들입니다. 오이는 뭐 생으로도 많이 먹지만은 장아찌를 담아서 많이 먹습니다. 피클도 이제 장아찌의 일종이죠. 이 피클 외에도 우리가 장아찌를 담아서 이렇게 무쳐 먹기도 하고 다양하게 고추장을 넣어서 이렇게 이 요리를 해서 먹기도 합니다. 오이를 이용해서 만든 무침 요리들입니다. 이 오이를 썰어서 우리가 그 오이 소배기도 만들고 또 부추하고 함께 넣어서 이렇게 무쳐 먹기도 하고 양파랑 같이 넣어서 무쳐 먹기도 합니다. 오이 냉국입니다. 날씨가 더울 때 이제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이 음식이죠. 이 토마토를 넣기도 하고 또 이렇게 미역과 같이 해서 냉국을 만들기도 합니다.
어이는 주로 찬 음식을 많이 만들어 먹지만은 이렇게 익혀서 먹는 요리들도 있습니다. 토마토, 고추를 넣고 볶아서 먹기도 하고, 또 고기하고 야채를 넣어서 볶아서 먹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전을 이렇게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오이 응용 요리들입니다. 오이의 어떤 모양을 잘 살려서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늙은 오이 노각을 이용한 요리들입니다. 그냥 무쳐 먹기도 하고, 또 들깨를 넣어서 이렇게 들깨탕을 끓여 먹기도 하고, 이 무국이나 바지락국에 넣어서 먹기도 합니다. 오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이는 날씨가 무더울 때 가장 적합한 식품이죠. 이 오이를 이용해서 다양한 요리 해 드시고, 이 더운 여름 잘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